늙어간다는 것. 우리 모두가 피할 수 없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이 단어는 때로는 두려움으로, 때로는 막연한 불안감으로 다가옵니다. 하지만 만약 노화의 속도를 늦출 수 있다면 어떨까요? 시계의 초침을 되돌릴 수는 없지만 우리 몸의 시계를 조금 더 천천히 흐르게 할 방법이 있다면 말입니다. 최근 한국 사회에 큰 화두를 던진 정의원 교수의 저속노화 식사법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하나의 해답을 제시합니다.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을 넘어 생의 마지막까지 건강하고 활기차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저속노화가 지향하는 목표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론을 넘어선 생생한 체험의 여정을 함께 떠나보려 합니다. 2주라는 시간 동안 저속노화 생활 방식을 직접 실천하며 우리 몸과 마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세밀하게 기록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긍정적인 영감을 준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함께 나누며 건강한 삶의 지혜를 널리 퍼뜨려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나눔이 더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희망의 씨앗이 될 것입니다. 여정의 시작에 앞서 우리는 10가지의 약속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이름하여 저속노화 10계명. 첫째, 흰쌀밥 대신 현미와 콩을 섞은 잡곡밥을 먹는다. 둘째, 소고기, 돼지고기 같은 붉은 고기 섭취를 줄인다. 셋째, 매일 한 줌의 견과류를 잊지 않는다. 넷째, 블루베리와 같은 베리류 과일을 가까이 한다. 다섯째, 모든 요리의 기본은 올리브 오일로 한다. 여섯째, 영양제에 의존하기보다 신선한 과일과 채소를 먼저 챙긴다. 일곱째, 식사 후에는 가볍게 걷거나 집안일을 하며 몸을 움직인다. 여덟째, 금연과 절주는 기본이다. 아홉째, 매일 충분한 회복 수면을 취한다.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언제나 과하지 않게 중용을 지킨다. 규칙은 명확했지만 실천의 길은 처음부터 쉽지 않았습니다. 특히 평생을 흰쌀밥과 자극적인 음식에 길들여진 한국인의 입맛에게 이 변화는 마치 혹독한 수행과도 같았습니다. 첫날 아침, 통밀빵에 채소와 닭가슴살, 치즈와 마요네즈 없이 만든 샌드위치를 마주했습니다. 솔직히 고백하자면 한입 빼어 무는 순간 머릿속에는 뜨끈한 라면 국물과 잘 익은 김치 생각이 간절해졌습니다. 설탕 코팅이 없는 견과류를 억지로 씹어넘기는 것은 꽤나 큰 고역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여정은 단순히 식단 조절에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저속노화는 잠, 운동, 피부관리, 그리고 스트레스 관리까지 아우르는 총체적인 삶의 태도 변화를 요구했습니다. 매일 아침 동이 트기 전 가벼운 러닝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충분한 숙면을 위해 스마트폰을 멀리했습니다. 또한 노화의 흔적이 가장 먼저 드러나는 피부를 위한 관리도 빼놓을 수 없었습니다. 특히 한국보다 자외선이 강한 환경에서는 외출 전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히 바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건조함을 느낄 때마다 수시로 보습 제품을 뿌려주며 피부 장벽을 지키는 습관은 마치 사막에 물을 주듯 피부에 생기를 불어넣는 과정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감지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찾아온 변화는 식곤증의 소멸이었습니다. 점심 식사 후면 어김없이 찾아오던 나른함과 졸음, 이른바 혈당 스파이크 현상이 사라진 것입니다. 오후 시간에도 정신이 맑고 집중력이 유지되면서 하루를 훨씬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외식은 또 다른 도전이었습니다. 하지만 고민 끝에 찾아낸 샤브샤브 식당은 훌륭한 대안이었습니다. 신선한 채소와 두부, 해산물을 맑은 국물에 데쳐 먹으니 건강과 맛을 모두 잡을 수 있었습니다. 설탕과 나트륨이 가득한 소스 대신 간장과 식초,
고추기름을 살짝 섞어 만든 건강 소스는 새로운 맛의 즐거움을 선사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우리는 건강한 식사가 결코 맛없는 식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을 무렵 몸은 새로운 식단에 완벽히 적응했습니다. 렌틸콩을 푹 끓여 만든 수프는 고소하고 든든한 한 끼 식사가 되었고 들기름에 무친 배추 샐러드는 의외의 별미였습니다. 아침마다 퉁퉁 붓던 얼굴의 부기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고 피부톤 또한 한결 맑아진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가족과의 식사 시간도 변화했습니다. 남편을 위해서는 평소처럼 마요네즈와 치즈를 듬뿍 넣은 샌드위치를 만들었지만 제 몫으로는 닭가슴살과 채소로 채운 건강한 샌드위치를 준비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각자의 건강을 존중하며 함께 식탁에 앉는 것은 또 다른 형태의 사랑 표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부모님과 함께한 브런치 데이트였습니다. 평소라면 크림 파스타나 기름진 음식을 택했겠지만 그날 우리는 비건 브런치 카페를 찾았습니다. 구운 채소와 아보카도, 통밀빵으로 구성된 건강한 식사는 눈과 입을 모두 만족시켰습니다. 건강한 음식을 나누며 더 깊은 대화를 나누는 시간은 그 어떤 화려한 만찬보다 값진 것이었습니다. 2주간의 여정이 끝났을 때 체중계의 숫자는 약 1kg 정도 줄어 있었습니다. 극적인 감량은 아니었지만 중요한 것은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몸이 느끼는 가뿐함, 아침에 눈을 떴을 때의 상쾌함, 그리고 하루 종일 지치지 않는 에너지. 이것이야말로 그 어떤 다이어트보다 값진 선물이었습니다. 신기하게도 2주 동안 남편과 아이가 번갈아 아팠지만 건강한 식단과 생활 습관을 유지한 저만큼은 거뜬히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이는 면역력 향상이라는 긍정적인 효과를 몸소 증명한 셈입니다. 이번 2주간의 실험을 통해 얻은 3가지 가장 큰 수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혈당 스파이크가 사라져 하루 종일 안정적인 컨디션을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둘째, 깊은 잠을 자게 되었고 아침에 찌뿌둥함이 사라졌습니다. 셋째, 만성적이던 얼굴 부기가 빠지면서 몸 전체의 순환이 개선되었습니다. 노화는 우리가 막을 수 없는 자연의 섭리입니다. 하지만 어떤 모습으로 늙어갈 것인가는 온전히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저속노화는 젊음을 향한 억지스러운 저항이 아닙니다. 오히려 시간의 흐름을 존중하며 하루하루를 더욱 건강하고 충실하게 채워나가는 삶의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식탁 위에 그리고 삶 속에 작은 변화를 일으키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건강하게, 맑게, 그리고 자신감 있게 우리 모두의 시간이 더욱 빛나기를 응원합니다. 늙어간다는 것, 우리 모두가 피할 수 없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이 단어는 때로는 두려움으로, 때로는 막연한 불안감으로 다가옵니다. 하지만 만약 노화의 속도를 늦출 수 있다면 어떨까요? 시계의 초침을 되돌릴 수는 없지만 우리 몸의 시계를 조금 더 천천히 흐르게 할 방법이 있다면 말입니다. 최근 한국 사회에 큰 화두를 던진 정의원 교수의 저속노화 식사법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하나의 해답을 제시합니다.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을 넘어 생의 마지막까지 건강하고 활기차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저속노화가 지향하는 목표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론을 넘어선 생생한 체험의 여정을 함께 떠나보려 합니다. 2주라는 시간 동안 저속노화 생활 방식을 직접 실천하며 우리 몸과 마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세밀하게 기록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긍정적인 영감을 준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함께 나누며 건강한 삶의 지혜를 널리 퍼뜨려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나눔이 더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희망의 씨앗이 될 것입니다. 여정의 시작에 앞서
우리는 10가지의 약속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이름하여 저속노화 10계명. 첫째, 흰쌀밥 대신 현미와 콩을 섞은 잡곡밥을 먹는다. 둘째, 소고기, 돼지고기 같은 붉은 고기 섭취를 줄인다. 셋째, 매일 한 줌의 견과류를 잊지 않는다. 넷째, 블루베리와 같은 베리류 과일을 가까이 한다. 다섯째, 모든 요리의 기본은 올리브 오일로 한다. 여섯째, 영양제에 의존하기보다 신선한 과일과 채소를 먼저 챙긴다. 일곱째, 식사 후에는 가볍게 걷거나 집안일을 하며 몸을 움직인다. 여덟째, 금연과 절주는 기본이다. 아홉째, 매일 충분한 회복 수면을 취한다.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언제나 과하지 않게 중용을 지킨다. 규칙은 명확했지만 실천의 길은 처음부터 쉽지 않았습니다. 특히 평생을 흰쌀밥과 자극적인 음식에 길들여진 한국인의 입맛에게 이 변화는 마치 혹독한 수행과도 같았습니다. 첫날 아침, 통밀빵에 채소와 닭가슴살, 치즈와 마요네즈 없이 만든 샌드위치를 마주했습니다. 솔직히 고백하자면 한입 빼어 무는 순간 머릿속에는 뜨끈한 라면 국물과 잘 익은 김치 생각이 간절해졌습니다. 설탕 코팅이 없는 견과류를 억지로 씹어넘기는 것은 꽤나 큰 고역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여정은 단순히 식단 조절에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저속노화는 잠, 운동, 피부관리, 그리고 스트레스 관리까지 아우르는 총체적인 삶의 태도 변화를 요구했습니다. 매일 아침 동이 트기 전 가벼운 러닝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충분한 숙면을 위해 스마트폰을 멀리했습니다. 또한 노화의 흔적이 가장 먼저 드러나는 피부를 위한 관리도 빼놓을 수 없었습니다. 특히 한국보다 자외선이 강한 환경에서는 외출 전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히 바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건조함을 느낄 때마다 수시로 보습 제품을 뿌려주며 피부 장벽을 지키는 습관은 마치 사막에 물을 주듯 피부에 생기를 불어넣는 과정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감지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찾아온 변화는 식곤증의 소멸이었습니다. 점심 식사 후면 어김없이 찾아오던 나른함과 졸음, 이른바 혈당 스파이크 현상이 사라진 것입니다. 오후 시간에도 정신이 맑고 집중력이 유지되면서 하루를 훨씬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외식은 또 다른 도전이었습니다. 하지만 고민 끝에 찾아낸 샤브샤브 식당은 훌륭한 대안이었습니다. 신선한 채소와 두부, 해산물을 맑은 국물에 데쳐 먹으니 건강과 맛을 모두 잡을 수 있었습니다. 설탕과 나트륨이 가득한 소스 대신 간장과 식초, 고추기름을 살짝 섞어 만든 건강 소스는 새로운 맛의 즐거움을 선사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우리는 건강한 식사가 결코 맛없는 식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을 무렵 몸은 새로운 식단에 완벽히 적응했습니다. 렌틸콩을 푹 끓여 만든 수프는 고소하고 든든한 한 끼 식사가 되었고 들기름에 무친 배추 샐러드는 의외의 별미였습니다. 아침마다 퉁퉁 붓던 얼굴의 부기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고 피부톤 또한 한결 맑아진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가족과의 식사 시간도 변화했습니다. 남편을 위해서는 평소처럼 마요네즈와 치즈를 듬뿍 넣은 샌드위치를 만들었지만 제 몫으로는 닭가슴살과 채소로 채운 건강한 샌드위치를 준비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각자의 건강을 존중하며 함께 식탁에 앉는 것은 또 다른 형태의 사랑 표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부모님과 함께한 브런치 데이트였습니다. 평소라면 크림 파스타나 기름진 음식을 택했겠지만 그날 우리는 비건 브런치 카페를 찾았습니다. 구운 채소와 아보카도,
통밀빵으로 구성된 건강한 식사는 눈과 입을 모두 만족시켰습니다. 건강한 음식을 나누며 더 깊은 대화를 나누는 시간은 그 어떤 화려한 만찬보다 값진 것이었습니다. 2주간의 여정이 끝났을 때 체중계의 숫자는 약 1kg 정도 줄어 있었습니다. 극적인 감량은 아니었지만 중요한 것은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몸이 느끼는 가뿐함, 아침에 눈을 떴을 때의 상쾌함, 그리고 하루 종일 지치지 않는 에너지. 이것이야말로 그 어떤 다이어트보다 값진 선물이었습니다. 신기하게도 2주 동안 남편과 아이가 번갈아 아팠지만 건강한 식단과 생활 습관을 유지한 저만큼은 거뜬히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이는 면역력 향상이라는 긍정적인 효과를 몸소 증명한 셈입니다. 이번 2주간의 실험을 통해 얻은 3가지 가장 큰 수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혈당 스파이크가 사라져 하루 종일 안정적인 컨디션을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둘째, 깊은 잠을 자게 되었고 아침에 찌뿌둥함이 사라졌습니다. 셋째, 만성적이던 얼굴 부기가 빠지면서 몸 전체의 순환이 개선되었습니다. 노화는 우리가 막을 수 없는 자연의 섭리입니다. 하지만 어떤 모습으로 늙어갈 것인가는 온전히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저속노화는 젊음을 향한 억지스러운 저항이 아닙니다. 오히려 시간의 흐름을 존중하며 하루하루를 더욱 건강하고 충실하게 채워나가는 삶의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식탁 위에 그리고 삶 속에 작은 변화를 일으키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건강하게, 맑게, 그리고 자신감 있게 우리 모두의 시간이 더욱 빛나기를 응원합니다. 늙어간다는 것, 우리 모두가 피할 수 없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이 단어는 때로는 두려움으로, 때로는 막연한 불안감으로 다가옵니다. 하지만 만약 노화의 속도를 늦출 수 있다면 어떨까요? 시계의 초침을 되돌릴 수는 없지만 우리 몸의 시계를 조금 더 천천히 흐르게 할 방법이 있다면 말입니다. 최근 한국 사회에 큰 화두를 던진 정의원 교수의 저속노화 식사법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하나의 해답을 제시합니다.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을 넘어 생의 마지막까지 건강하고 활기차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저속노화가 지향하는 목표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론을 넘어선 생생한 체험의 여정을 함께 떠나보려 합니다. 2주라는 시간 동안 저속노화 생활 방식을 직접 실천하며 우리 몸과 마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세밀하게 기록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긍정적인 영감을 준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함께 나누며 건강한 삶의 지혜를 널리 퍼뜨려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나눔이 더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희망의 씨앗이 될 것입니다. 여정의 시작에 앞서 우리는 10가지의 약속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이름하여 저속노화 10계명. 첫째, 흰쌀밥 대신 현미와 콩을 섞은 잡곡밥을 먹는다. 둘째, 소고기, 돼지고기 같은 붉은 고기 섭취를 줄인다. 셋째, 매일 한 줌의 견과류를 잊지 않는다. 넷째, 블루베리와 같은 베리류 과일을 가까이 한다. 다섯째, 모든 요리의 기본은 올리브 오일로 한다. 여섯째, 영양제에 의존하기보다 신선한 과일과 채소를 먼저 챙긴다. 일곱째, 식사 후에는 가볍게 걷거나 집안일을 하며 몸을 움직인다. 여덟째, 금연과 절주는 기본이다. 아홉째, 매일 충분한 회복 수면을 취한다.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언제나 과하지 않게 중용을 지킨다. 규칙은 명확했지만 실천의 길은 처음부터 쉽지 않았습니다. 특히 평생을 흰쌀밥과 자극적인 음식에 길들여진 한국인의 입맛에게 이 변화는 마치 혹독한 수행과도 같았습니다. 첫날 아침, 통밀빵에 채소와 닭가슴살,
치즈와 마요네즈 없이 만든 샌드위치를 마주했습니다. 솔직히 고백하자면 한입 빼어 무는 순간 머릿속에는 뜨끈한 라면 국물과 잘 익은 김치 생각이 간절해졌습니다. 설탕 코팅이 없는 견과류를 억지로 씹어넘기는 것은 꽤나 큰 고역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여정은 단순히 식단 조절에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저속 노화는 잠, 운동, 피부 관리, 그리고 스트레스 관리까지 아우르는 총체적인 삶의 태도 변화를 요구했습니다. 매일 아침 동이 트기 전 가벼운 러닝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충분한 숙면을 위해 스마트폰을 멀리했습니다. 또한 노화의 흔적이 가장 먼저 드러나는 피부를 위한 관리도 빼놓을 수 없었습니다. 특히 한국보다 자외선이 강한 환경에서는 외출 전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히 바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건조함을 느낄 때마다 수시로 보습 제품을 뿌려주며 피부 장벽을 지키는 습관은 마치 사막에 물을 주듯 피부에 생기를 불어넣는 과정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감지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찾아온 변화는 식곤증의 소멸이었습니다. 점심 식사 후면 어김없이 찾아오던 나른함과 졸음, 이른바 혈당 스파이크 현상이 사라진 것입니다. 오후 시간에도 정신이 맑고 집중력이 유지되면서 하루를 훨씬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외식은 또 다른 도전이었습니다. 하지만 고민 끝에 찾아낸 샤브샤브 식당은 훌륭한 대안이었습니다. 신선한 채소와 두부, 해산물을 맑은 국물에 데쳐 먹으니 건강과 맛을 모두 잡을 수 있었습니다. 설탕과 나트륨이 가득한 소스 대신 간장과 식초, 고추기름을 살짝 섞어 만든 건강 소스는 새로운 맛의 즐거움을 선사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우리는 건강한 식사가 결코 맛없는 식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을 무렵 몸은 새로운 식단에 완벽히 적응했습니다. 렌틸콩을 푹 끓여 만든 수프는 고소하고 든든한 한 끼 식사가 되었고 들기름에 무친 배추 샐러드는 의외의 별미였습니다. 아침마다 퉁퉁 붓던 얼굴의 부기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고 피부톤 또한 한결 맑아진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가족과의 식사 시간도 변화했습니다. 남편을 위해서는 평소처럼 마요네즈와 치즈를 듬뿍 넣은 샌드위치를 만들었지만 제 몫으로는 닭가슴살과 채소로 채운 건강한 샌드위치를 준비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각자의 건강을 존중하며 함께 식탁에 앉는 것은 또 다른 형태의 사랑 표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부모님과 함께한 브런치 데이트였습니다. 평소라면 크림 파스타나 기름진 음식을 택했겠지만 그날 우리는 비건 브런치 카페를 찾았습니다. 구운 채소와 아보카도, 통밀빵으로 구성된 건강한 식사는 눈과 입을 모두 만족시켰습니다. 건강한 음식을 나누며 더 깊은 대화를 나누는 시간은 그 어떤 화려한 만찬보다 값진 것이었습니다. 2주간의 여정이 끝났을 때 체중계의 숫자는 약 1kg 정도 줄어 있었습니다. 극적인 감량은 아니었지만 중요한 것은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몸이 느끼는 가뿐함, 아침에 눈을 떴을 때의 상쾌함, 그리고 하루 종일 지치지 않는 에너지. 이것이야말로 그 어떤 다이어트보다 값진 선물이었습니다. 신기하게도 2주 동안 남편과 아이가 번갈아 아팠지만 건강한 식단과 생활 습관을 유지한 저만큼은 거뜬히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이는 면역력 향상이라는 긍정적인 효과를 몸소 증명한 셈입니다. 이번 2주간의 실험을 통해 얻은 3가지 가장 큰 수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혈당 스파이크가 사라져 하루 종일 안정적인 컨디션을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둘째, 깊은 잠을 자게 되었고 아침에 찌뿌둥함이 사라졌습니다. 셋째, 만성적이던 얼굴 부기가 빠지면서 몸 전체의 순환이 개선되었습니다.
노화는 우리가 막을 수 없는 자연의 섭리입니다. 하지만 어떤 모습으로 늙어갈 것인가는 온전히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저속노화는 젊음을 향한 억지스러운 저항이 아닙니다. 오히려 시간의 흐름을 존중하며 하루하루를 더욱 건강하고 충실하게 채워나가는 삶의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식탁 위에 그리고 삶 속에 작은 변화를 일으키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건강하게, 맑게, 그리고 자신감 있게 우리 모두의 시간이 더욱 빛나기를 응원합니다. 늙어간다는 것. 우리 모두가 피할 수 없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이 단어는 때로는 두려움으로, 때로는 막연한 불안감으로 다가옵니다. 하지만 만약 노화의 속도를 늦출 수 있다면 어떨까요? 시계의 초침을 되돌릴 수는 없지만 우리 몸의 시계를 조금 더 천천히 흐르게 할 방법이 있다면 말입니다. 최근 한국 사회에 큰 화두를 던진 정의원 교수의 저속노화 식사법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하나의 해답을 제시합니다.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을 넘어 생의 마지막까지 건강하고 활기차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저속노화가 지향하는 목표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론을 넘어선 생생한 체험의 여정을 함께 떠나보려 합니다. 2주라는 시간 동안 저속노화 생활 방식을 직접 실천하며 우리 몸과 마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세밀하게 기록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긍정적인 영감을 준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함께 나누며 건강한 삶의 지혜를 널리 퍼뜨려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나눔이 더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희망의 씨앗이 될 것입니다. 여정의 시작에 앞서 우리는 10가지의 약속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이름하여 저속노화 10계명. 첫째, 흰쌀밥 대신 현미와 콩을 섞은 잡곡밥을 먹는다. 둘째, 소고기, 돼지고기 같은 붉은 고기 섭취를 줄인다. 셋째, 매일 한 줌의 견과류를 잊지 않는다. 넷째, 블루베리와 같은 베리류 과일을 가까이 한다. 다섯째, 모든 요리의 기본은 올리브 오일로 한다. 여섯째, 영양제에 의존하기보다 신선한 과일과 채소를 먼저 챙긴다. 일곱째, 식사 후에는 가볍게 걷거나 집안일을 하며 몸을 움직인다. 여덟째, 금연과 절주는 기본이다. 아홉째, 매일 충분한 회복 수면을 취한다.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언제나 과하지 않게 중용을 지킨다. 규칙은 명확했지만 실천의 길은 처음부터 쉽지 않았습니다. 특히 평생을 흰쌀밥과 자극적인 음식에 길들여진 한국인의 입맛에게 이 변화는 마치 혹독한 수행과도 같았습니다. 첫날 아침, 통밀빵에 채소와 닭가슴살, 치즈와 마요네즈 없이 만든 샌드위치를 마주했습니다. 솔직히 고백하자면 한입 빼어 무는 순간 머릿속에는 뜨끈한 라면 국물과 잘 익은 김치 생각이 간절해졌습니다. 설탕 코팅이 없는 견과류를 억지로 씹어넘기는 것은 꽤나 큰 고역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여정은 단순히 식단 조절에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저속노화는 잠, 운동, 피부관리, 그리고 스트레스 관리까지 아우르는 총체적인 삶의 태도 변화를 요구했습니다. 매일 아침 동이 트기 전 가벼운 러닝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충분한 숙면을 위해 스마트폰을 멀리했습니다. 또한 노화의 흔적이 가장 먼저 드러나는 피부를 위한 관리도 빼놓을 수 없었습니다. 특히 한국보다 자외선이 강한 환경에서는 외출 전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히 바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건조함을 느낄 때마다 수시로 보습 제품을 뿌려주며 피부 장벽을 지키는 습관은 마치 사막에 물을 주듯 피부에 생기를 불어넣는 과정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감지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찾아온 변화는 식곤증의 소멸이었습니다.
점심 식사 후면 어김없이 찾아오던 나른함과 졸음, 이른바 혈당 스파이크 현상이 사라진 것입니다. 오후 시간에도 정신이 맑고 집중력이 유지되면서 하루를 훨씬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외식은 또 다른 도전이었습니다. 하지만 고민 끝에 찾아낸 샤브샤브 식당은 훌륭한 대안이었습니다. 신선한 채소와 두부, 해산물을 맑은 국물에 데쳐 먹으니 건강과 맛을 모두 잡을 수 있었습니다. 설탕과 나트륨이 가득한 소스 대신 간장과 식초, 고추기름을 살짝 섞어 만든 건강 소스는 새로운 맛의 즐거움을 선사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우리는 건강한 식사가 결코 맛없는 식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을 무렵 몸은 새로운 식단에 완벽히 적응했습니다. 렌틸콩을 푹 끓여 만든 수프는 고소하고 든든한 한 끼 식사가 되었고 들기름에 무친 배추 샐러드는 의외의 별미였습니다. 아침마다 퉁퉁 붓던 얼굴의 부기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고 피부톤 또한 한결 맑아진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가족과의 식사 시간도 변화했습니다. 남편을 위해서는 평소처럼 마요네즈와 치즈를 듬뿍 넣은 샌드위치를 만들었지만 제 몫으로는 닭가슴살과 채소로 채운 건강한 샌드위치를 준비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각자의 건강을 존중하며 함께 식탁에 앉는 것은 또 다른 형태의 사랑 표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부모님과 함께한 브런치 데이트였습니다. 평소라면 크림 파스타나 기름진 음식을 택했겠지만 그날 우리는 비건 브런치 카페를 찾았습니다. 구운 채소와 아보카도, 통밀빵으로 구성된 건강한 식사는 눈과 입을 모두 만족시켰습니다. 건강한 음식을 나누며 더 깊은 대화를 나누는 시간은 그 어떤 화려한 만찬보다 값진 것이었습니다. 2주간의 여정이 끝났을 때 체중계의 숫자는 약 1kg 정도 줄어 있었습니다. 극적인 감량은 아니었지만 중요한 것은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몸이 느끼는 가뿐함, 아침에 눈을 떴을 때의 상쾌함, 그리고 하루 종일 지치지 않는 에너지. 이것이야말로 그 어떤 다이어트보다 값진 선물이었습니다. 신기하게도 2주 동안 남편과 아이가 번갈아 아팠지만 건강한 식단과 생활 습관을 유지한 저만큼은 거뜬히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이는 면역력 향상이라는 긍정적인 효과를 몸소 증명한 셈입니다. 이번 2주간의 실험을 통해 얻은 3가지 가장 큰 수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혈당 스파이크가 사라져 하루 종일 안정적인 컨디션을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둘째, 깊은 잠을 자게 되었고 아침에 찌뿌둥함이 사라졌습니다. 셋째, 만성적이던 얼굴 부기가 빠지면서 몸 전체의 순환이 개선되었습니다. 노화는 우리가 막을 수 없는 자연의 섭리입니다. 하지만 어떤 모습으로 늙어갈 것인가는 온전히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저속노화는 젊음을 향한 억지스러운 저항이 아닙니다. 오히려 시간의 흐름을 존중하며 하루하루를 더욱 건강하고 충실하게 채워나가는 삶의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식탁 위에 그리고 삶 속에 작은 변화를 일으키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건강하게, 맑게, 그리고 자신감 있게 우리 모두의 시간이 더욱 빛나기를 응원합니다. 늙어간다는 것, 우리 모두가 피할 수 없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이 단어는 때로는 두려움으로, 때로는 막연한 불안감으로 다가옵니다. 하지만 만약 노화의 속도를 늦출 수 있다면 어떨까요? 시계의 초침을 되돌릴 수는 없지만 우리 몸의 시계를 조금 더 천천히 흐르게 할 방법이 있다면 말입니다. 최근 한국 사회에 큰 화두를 던진 정의원 교수의 저속노화 식사법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하나의 해답을 제시합니다.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을 넘어 생의 마지막까지 건강하고 활기차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저속노화가 지향하는 목표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론을 넘어선 생생한 체험의 여정을 함께 떠나보려 합니다. 2주라는 시간 동안 저속노화 생활 방식을 직접 실천하며 우리 몸과 마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세밀하게 기록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긍정적인 영감을 준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함께 나누며 건강한 삶의 지혜를 널리 퍼뜨려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나눔이 더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희망의 씨앗이 될 것입니다. 여정의 시작에 앞서 우리는 10가지의 약속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이름하여 저속노화 10계명. 첫째, 흰쌀밥 대신 현미와 콩을 섞은 잡곡밥을 먹는다. 둘째, 소고기, 돼지고기 같은 붉은 고기 섭취를 줄인다. 셋째, 매일 한 줌의 견과류를 잊지 않는다. 넷째, 블루베리와 같은 베리류 과일을 가까이 한다. 다섯째, 모든 요리의 기본은 올리브 오일로 한다. 여섯째, 영양제에 의존하기보다 신선한 과일과 채소를 먼저 챙긴다. 일곱째, 식사 후에는 가볍게 걷거나 집안일을 하며 몸을 움직인다. 여덟째, 금연과 절주는 기본이다. 아홉째, 매일 충분한 회복 수면을 취한다.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언제나 과하지 않게 중용을 지킨다. 규칙은 명확했지만 실천의 길은 처음부터 쉽지 않았습니다. 특히 평생을 흰쌀밥과 자극적인 음식에 길들여진 한국인의 입맛에게 이 변화는 마치 혹독한 수행과도 같았습니다. 첫날 아침, 통밀빵에 채소와 닭가슴살, 치즈와 마요네즈 없이 만든 샌드위치를 마주했습니다. 솔직히 고백하자면 한입 빼어 무는 순간 머릿속에는 뜨끈한 라면 국물과 잘 익은 김치 생각이 간절해졌습니다. 설탕 코팅이 없는 견과류를 억지로 씹어넘기는 것은 꽤나 큰 고역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여정은 단순히 식단 조절에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저속노화는 잠, 운동, 피부관리, 그리고 스트레스 관리까지 아우르는 총체적인 삶의 태도 변화를 요구했습니다. 매일 아침 동이 트기 전 가벼운 러닝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충분한 숙면을 위해 스마트폰을 멀리했습니다. 또한 노화의 흔적이 가장 먼저 드러나는 피부를 위한 관리도 빼놓을 수 없었습니다. 특히 한국보다 자외선이 강한 환경에서는 외출 전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히 바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건조함을 느낄 때마다 수시로 보습 제품을 뿌려주며 피부 장벽을 지키는 습관은 마치 사막에 물을 주듯 피부에 생기를 불어넣는 과정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감지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찾아온 변화는 식곤증의 소멸이었습니다. 점심 식사 후면 어김없이 찾아오던 나른함과 졸음, 이른바 혈당 스파이크 현상이 사라진 것입니다. 오후 시간에도 정신이 맑고 집중력이 유지되면서 하루를 훨씬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외식은 또 다른 도전이었습니다. 하지만 고민 끝에 찾아낸 샤브샤브 식당은 훌륭한 대안이었습니다. 신선한 채소와 두부, 해산물을 맑은 국물에 데쳐 먹으니 건강과 맛을 모두 잡을 수 있었습니다. 설탕과 나트륨이 가득한 소스 대신 간장과 식초, 고추기름을 살짝 섞어 만든 건강 소스는 새로운 맛의 즐거움을 선사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우리는 건강한 식사가 결코 맛없는 식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을 무렵 몸은 새로운 식단에 완벽히 적응했습니다. 렌틸콩을 푹 끓여 만든 수프는 고소하고 든든한 한 끼 식사가 되었고 들기름에 무친 배추 샐러드는 의외의 별미였습니다. 아침마다 퉁퉁 붓던 얼굴의 부기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고 피부톤 또한 한결 맑아진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가족과의 식사 시간도 변화했습니다.
남편을 위해서는 평소처럼 마요네즈와 치즈를 듬뿍 넣은 샌드위치를 만들었지만 제 몫으로는 닭가슴살과 채소로 채운 건강한 샌드위치를 준비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각자의 건강을 존중하며 함께 식탁에 앉는 것은 또 다른 형태의 사랑 표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부모님과 함께한 브런치 데이트였습니다. 평소라면 크림 파스타나 기름진 음식을 택했겠지만 그날 우리는 비건 브런치 카페를 찾았습니다. 구운 채소와 아보카도, 통밀빵으로 구성된 건강한 식사는 눈과 입을 모두 만족시켰습니다. 건강한 음식을 나누며 더 깊은 대화를 나누는 시간은 그 어떤 화려한 만찬보다 값진 것이었습니다. 2주간의 여정이 끝났을 때 체중계의 숫자는 약 1kg 정도 줄어 있었습니다. 극적인 감량은 아니었지만 중요한 것은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몸이 느끼는 가뿐함, 아침에 눈을 떴을 때의 상쾌함, 그리고 하루 종일 지치지 않는 에너지. 이것이야말로 그 어떤 다이어트보다 값진 선물이었습니다. 신기하게도 2주 동안 남편과 아이가 번갈아 아팠지만 건강한 식단과 생활 습관을 유지한 저만큼은 거뜬히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이는 면역력 향상이라는 긍정적인 효과를 몸소 증명한 셈입니다. 이번 2주간의 실험을 통해 얻은 3가지 가장 큰 수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혈당 스파이크가 사라져 하루 종일 안정적인 컨디션을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둘째, 깊은 잠을 자게 되었고 아침에 찌뿌둥함이 사라졌습니다. 셋째, 만성적이던 얼굴 부기가 빠지면서 몸 전체의 순환이 개선되었습니다. 노화는 우리가 막을 수 없는 자연의 섭리입니다. 하지만 어떤 모습으로 늙어갈 것인가는 온전히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저속노화는 젊음을 향한 억지스러운 저항이 아닙니다. 오히려 시간의 흐름을 존중하며 하루하루를 더욱 건강하고 충실하게 채워나가는 삶의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식탁 위에 그리고 삶 속에 작은 변화를 일으키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건강하게, 맑게, 그리고 자신감 있게 우리 모두의 시간이 더욱 빛나기를 응원합니다. 늙어간다는 것, 우리 모두가 피할 수 없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이 단어는 때로는 두려움으로, 때로는 막연한 불안감으로 다가옵니다. 하지만 만약 노화의 속도를 늦출 수 있다면 어떨까요? 시계의 초침을 되돌릴 수는 없지만 우리 몸의 시계를 조금 더 천천히 흐르게 할 방법이 있다면 말입니다. 최근 한국 사회에 큰 화두를 던진 정의원 교수의 저속노화 식사법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하나의 해답을 제시합니다.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을 넘어 생의 마지막까지 건강하고 활기차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저속노화가 지향하는 목표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론을 넘어선 생생한 체험의 여정을 함께 떠나보려 합니다. 2주라는 시간 동안 저속노화 생활 방식을 직접 실천하며 우리 몸과 마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세밀하게 기록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긍정적인 영감을 준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함께 나누며 건강한 삶의 지혜를 널리 퍼뜨려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나눔이 더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희망의 씨앗이 될 것입니다. 여정의 시작에 앞서 우리는 10가지의 약속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이름하여 저속노화 10계명. 첫째, 흰쌀밥 대신 현미와 콩을 섞은 잡곡밥을 먹는다. 둘째, 소고기, 돼지고기 같은 붉은 고기 섭취를 줄인다. 셋째, 매일 한 줌의 견과류를 잊지 않는다. 넷째, 블루베리와 같은 베리류 과일을 가까이 한다. 다섯째, 모든 요리의 기본은 올리브 오일로 한다. 여섯째, 영양제에 의존하기보다 신선한 과일과 채소를 먼저 챙긴다. 일곱째,
식사 후에는 가볍게 걷거나 집안일을 하며 몸을 움직인다. 8째, 금연과 절주는 기본이다. 9째, 매일 충분한 회복 수면을 취한다.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언제나 과하지 않게 중용을 지킨다. 규칙은 명확했지만 실천의 길은 처음부터 쉽지 않았습니다. 특히 평생을 흰쌀밥과 자극적인 음식에 길들여진 한국인의 입맛에게 이 변화는 마치 혹독한 수행과도 같았습니다. 첫날 아침, 통밀빵에 채소와 닭가슴살, 치즈와 마요네즈 없이 만든 샌드위치를 마주했습니다. 솔직히 고백하자면 한입 빼어 무는 순간 머릿속에는 뜨끈한 라면 국물과 잘 익은 김치 생각이 간절해졌습니다. 설탕 코팅이 없는 견과류를 억지로 씹어넘기는 것은 꽤나 큰 고역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여정은 단순히 식단 조절에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저속노화는 잠, 운동, 피부관리, 그리고 스트레스 관리까지 아우르는 총체적인 삶의 태도 변화를 요구했습니다. 매일 아침 동이 트기 전 가벼운 러닝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충분한 숙면을 위해 스마트폰을 멀리했습니다. 또한 노화의 흔적이 가장 먼저 드러나는 피부를 위한 관리도 빼놓을 수 없었습니다. 특히 한국보다 자외선이 강한 환경에서는 외출 전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히 바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건조함을 느낄 때마다 수시로 보습 제품을 뿌려주며 피부 장벽을 지키는 습관은 마치 사막에 물을 주듯 피부에 생기를 불어넣는 과정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감지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찾아온 변화는 식곤증의 소멸이었습니다. 점심 식사 후면 어김없이 찾아오던 나른함과 졸음, 이른바 혈당 스파이크 현상이 사라진 것입니다. 오후 시간에도 정신이 맑고 집중력이 유지되면서 하루를 훨씬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외식은 또 다른 도전이었습니다. 하지만 고민 끝에 찾아낸 샤브샤브 식당은 훌륭한 대안이었습니다. 신선한 채소와 두부, 해산물을 맑은 국물에 데쳐 먹으니 건강과 맛을 모두 잡을 수 있었습니다. 설탕과 나트륨이 가득한 소스 대신 간장과 식초, 고추기름을 살짝 섞어 만든 건강 소스는 새로운 맛의 즐거움을 선사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우리는 건강한 식사가 결코 맛없는 식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을 무렵 몸은 새로운 식단에 완벽히 적응했습니다. 렌틸콩을 푹 끓여 만든 수프는 고소하고 든든한 한 끼 식사가 되었고 들기름에 무친 배추 샐러드는 의외의 별미였습니다. 아침마다 퉁퉁 붓던 얼굴의 부기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고 피부톤 또한 한결 맑아진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가족과의 식사 시간도 변화했습니다. 남편을 위해서는 평소처럼 마요네즈와 치즈를 듬뿍 넣은 샌드위치를 만들었지만 제 몫으로는 닭가슴살과 채소로 채운 건강한 샌드위치를 준비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각자의 건강을 존중하며 함께 식탁에 앉는 것은 또 다른 형태의 사랑 표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부모님과 함께한 브런치 데이트였습니다. 평소라면 크림 파스타나 기름진 음식을 택했겠지만 그날 우리는 비건 브런치 카페를 찾았습니다. 구운 채소와 아보카도, 통밀빵으로 구성된 건강한 식사는 눈과 입을 모두 만족시켰습니다. 건강한 음식을 나누며 더 깊은 대화를 나누는 시간은 그 어떤 화려한 만찬보다 값진 것이었습니다. 2주간의 여정이 끝났을 때 체중계의 숫자는 약 1kg 정도 줄어 있었습니다. 극적인 감량은 아니었지만 중요한 것은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몸이 느끼는 가뿐함, 아침에 눈을 떴을 때의 상쾌함, 그리고 하루 종일 지치지 않는 에너지. 이것이야말로 그 어떤 다이어트보다 값진 선물이었습니다. 신기하게도 2주 동안 남편과 아이가 번갈아 아팠지만
건강한 식단과 생활 습관을 유지한 저만큼은 거뜬히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이는 면역력 향상이라는 긍정적인 효과를 몸소 증명한 셈입니다. 이번 2주간의 실험을 통해 얻은 3가지 가장 큰 수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혈당 스파이크가 사라져 하루 종일 안정적인 컨디션을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둘째, 깊은 잠을 자게 되었고 아침에 찌뿌둥함이 사라졌습니다. 셋째, 만성적이던 얼굴 부기가 빠지면서 몸 전체의 순환이 개선되었습니다. 노화는 우리가 막을 수 없는 자연의 섭리입니다. 하지만 어떤 모습으로 늙어갈 것인가는 온전히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저속노화는 젊음을 향한 억지스러운 저항이 아닙니다. 오히려 시간의 흐름을 존중하며 하루하루를 더욱 건강하고 충실하게 채워나가는 삶의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식탁 위에 그리고 삶 속에 작은 변화를 일으키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건강하게, 맑게, 그리고 자신감 있게 우리 모두의 시간이 더욱 빛나기를 응원합니다. 늙어간다는 것. 우리 모두가 피할 수 없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이 단어는 때로는 두려움으로, 때로는 막연한 불안감으로 다가옵니다. 하지만 만약 노화의 속도를 늦출 수 있다면 어떨까요? 시계의 초침을 되돌릴 수는 없지만 우리 몸의 시계를 조금 더 천천히 흐르게 할 방법이 있다면 말입니다. 최근 한국 사회에 큰 화두를 던진 정의원 교수의 저속노화 식사법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하나의 해답을 제시합니다.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을 넘어 생의 마지막까지 건강하고 활기차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저속노화가 지향하는 목표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론을 넘어선 생생한 체험의 여정을 함께 떠나보려 합니다. 2주라는 시간 동안 저속노화 생활 방식을 직접 실천하며 우리 몸과 마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세밀하게 기록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긍정적인 영감을 준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함께 나누며 건강한 삶의 지혜를 널리 퍼뜨려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나눔이 더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희망의 씨앗이 될 것입니다. 여정의 시작에 앞서 우리는 10가지의 약속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이름하여 저속노화 10계명. 첫째, 흰쌀밥 대신 현미와 콩을 섞은 잡곡밥을 먹는다. 둘째, 소고기, 돼지고기 같은 붉은 고기 섭취를 줄인다. 셋째, 매일 한 줌의 견과류를 잊지 않는다. 넷째, 블루베리와 같은 베리류 과일을 가까이 한다. 다섯째, 모든 요리의 기본은 올리브 오일로 한다. 여섯째, 영양제에 의존하기보다 신선한 과일과 채소를 먼저 챙긴다. 일곱째, 식사 후에는 가볍게 걷거나 집안일을 하며 몸을 움직인다. 여덟째, 금연과 절주는 기본이다. 아홉째, 매일 충분한 회복 수면을 취한다.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언제나 과하지 않게 중용을 지킨다. 규칙은 명확했지만 실천의 길은 처음부터 쉽지 않았습니다. 특히 평생을 흰쌀밥과 자극적인 음식에 길들여진 한국인의 입맛에게 이 변화는 마치 혹독한 수행과도 같았습니다. 첫날 아침, 통밀빵에 채소와 닭가슴살, 치즈와 마요네즈 없이 만든 샌드위치를 마주했습니다. 솔직히 고백하자면 한 입 빼어 무는 순간 머릿속에는 뜨끈한 라면 국물과 잘 익은 김치 생각이 간절해졌습니다. 설탕 코팅이 없는 견과류를 억지로 씹어넘기는 것은 꽤나 큰 고역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여정은 단순히 식단 조절에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저속노화는 잠, 운동, 피부관리, 그리고 스트레스 관리까지 아우르는 총체적인 삶의 태도 변화를 요구했습니다. 매일 아침 동이 트기 전 가벼운 러닝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충분한 숙면을 위해 스마트폰을 멀리했습니다.
또한 노화의 흔적이 가장 먼저 드러나는 피부를 위한 관리도 빼놓을 수 없었습니다. 특히 한국보다 자외선이 강한 환경에서는 외출 전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히 바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건조함을 느낄 때마다 수시로 보습 제품을 뿌려주며 피부 장벽을 지키는 습관은 마치 사막에 물을 주듯 피부에 생기를 불어넣는 과정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감지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찾아온 변화는 식곤증의 소멸이었습니다. 점심 식사 후면 어김없이 찾아오던 나른함과 졸음, 이른바 혈당 스파이크 현상이 사라진 것입니다. 오후 시간에도 정신이 맑고 집중력이 유지되면서 하루를 훨씬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외식은 또 다른 도전이었습니다. 하지만 고민 끝에 찾아낸 샤브샤브 식당은 훌륭한 대안이었습니다. 신선한 채소와 두부, 해산물을 맑은 국물에 데쳐 먹으니 건강과 맛을 모두 잡을 수 있었습니다. 설탕과 나트륨이 가득한 소스 대신 간장과 식초, 고추기름을 살짝 섞어 만든 건강 소스는 새로운 맛의 즐거움을 선사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우리는 건강한 식사가 결코 맛없는 식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을 무렵 몸은 새로운 식단에 완벽히 적응했습니다. 렌틸콩을 푹 끓여 만든 수프는 고소하고 든든한 한 끼 식사가 되었고 들기름에 무친 배추 샐러드는 의외의 별미였습니다. 아침마다 퉁퉁 붓던 얼굴의 부기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고 피부톤 또한 한결 맑아진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가족과의 식사 시간도 변화했습니다. 남편을 위해서는 평소처럼 마요네즈와 치즈를 듬뿍 넣은 샌드위치를 만들었지만 제 몫으로는 닭가슴살과 채소로 채운 건강한 샌드위치를 준비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각자의 건강을 존중하며 함께 식탁에 앉는 것은 또 다른 형태의 사랑 표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부모님과 함께한 브런치 데이트였습니다. 평소라면 크림 파스타나 기름진 음식을 택했겠지만 그날 우리는 비건 브런치 카페를 찾았습니다. 구운 채소와 아보카도, 통밀빵으로 구성된 건강한 식사는 눈과 입을 모두 만족시켰습니다. 건강한 음식을 나누며 더 깊은 대화를 나누는 시간은 그 어떤 화려한 만찬보다 값진 것이었습니다. 2주간의 여정이 끝났을 때 체중계의 숫자는 약 1kg 정도 줄어 있었습니다. 극적인 감량은 아니었지만 중요한 것은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몸이 느끼는 가뿐함, 아침에 눈을 떴을 때의 상쾌함, 그리고 하루 종일 지치지 않는 에너지. 이것이야말로 그 어떤 다이어트보다 값진 선물이었습니다. 신기하게도 2주 동안 남편과 아이가 번갈아 아팠지만 건강한 식단과 생활 습관을 유지한 저만큼은 거뜬히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이는 면역력 향상이라는 긍정적인 효과를 몸소 증명한 셈입니다. 이번 2주간의 실험을 통해 얻은 3가지 가장 큰 수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혈당 스파이크가 사라져 하루 종일 안정적인 컨디션을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둘째, 깊은 잠을 자게 되었고 아침에 찌뿌둥함이 사라졌습니다. 셋째, 만성적이던 얼굴 부기가 빠지면서 몸 전체의 순환이 개선되었습니다. 노화는 우리가 막을 수 없는 자연의 섭리입니다. 하지만 어떤 모습으로 늙어갈 것인가는 온전히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저속노화는 젊음을 향한 억지스러운 저항이 아닙니다. 오히려 시간의 흐름을 존중하며 하루하루를 더욱 건강하고 충실하게 채워나가는 삶의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식탁 위에 그리고 삶 속에 작은 변화를 일으키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건강하게, 맑게, 그리고 자신감 있게 우리 모두의 시간이 더욱 빛나기를 응원합니다. 늙어간다는 것, 우리 모두가 피할 수 없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이 단어는 때로는 두려움으로, 때로는 막연한 불안감으로 다가옵니다. 하지만 만약 노화의 속도를 늦출 수 있다면 어떨까요? 시계의 초침을 되돌릴 수는 없지만 우리 몸의 시계를 조금 더 천천히 흐르게 할 방법이 있다면 말입니다.